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어, 방금 저는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점심은 메뉴는 무엇이었습니까? 음, 제가 어느 날부턴가 떡볶이를 이렇게 즐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엔 여동생이 그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제가 최근 들어 이렇게 떡볶이를 이제 자주 이제 진짜 해 먹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가 시장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떡볶이집 하는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고요. 어머니가 그분을 모시고 와서 저희 집이랑 같이 붙어 살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윤호의 추억팔이, 떡볶이집 하는 형과의 추억, 제 생애 최고의 멘토이자 제 유년 시절을 어, 저희 친형 못지않게 잘 챙겨주고 처음으로 제가 겪었었던 그리고 처음으로 접했었던 그리고 모든 제 유년 시절에 있어서 진짜 뜻깊은 멘토 아닌 멘토였던 어, 그 형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어, 그 형네가 떡볶이 집을 하는 아주머니셨는데 처음엔 길 바깥쪽 어디서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의 사장 얘기를 몇 번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통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셔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됐죠. 이 형의 집 식구 구조가 아주머니, 아저씨, 그리고 큰 누나, 작은 누나, 그리고 이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네가 되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집안이었어요. 형은 명문 고등학교를 나중에 나왔고요. 어, 저는 그 고등학교에 못 미치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이 형 때문에 참 많은 유년 시절 참 재밌고 웃지 못한 해프닝도 있었고 이 형 때문에 처음으로 성에 눈을 뜨게 된 어, 청소년 그 유년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 형분이 지금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집이 너무 오래되고 낡은 나머지 그리고 집안 사정상 그 형네 분께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기로 한다 그래가지고 대구에 내려가서 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랑 계속 전화는 주고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소식 들려오기로는 이 형이 지금 어, 고등학교 되게 좋은 데 나왔는데 대학은 일단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공부는 잘했는데 그러다 이제 PC방 알바 일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어, 오늘 윤호의 추억팔이 이야기는 떡볶이집 하는 형과 함께 살았던 그 삶 속에서 겪어왔었던 추억, 그 추억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형과 제 유년 시절은 거의 중학교 때부터 제가 군대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왔던 기나긴 긴 추억 아닌 여정이기 때문이죠. 일부 말을 하다가 순서가 어중이 떠중이가 되거나 아니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떡볶이를 먹고 온 것 때문에 아까도 계속 기침이 잦았던 이유가 이게 목에 자꾸 가래는 아닌데 좀 고춧가루나 막 이렇게 고추장 뭐 그런 잔여물 좀 있어서 이제 물을 계속 마시는데 가시질 않네요. 제가 사탕 하나만 먹을게요. 뭔지 아시죠? 박하사탕. ASMR입니다. 그 사탕 먹었다고 또 발음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 아무튼 이 형이 처음 왔을 때 되게 낯설었습니다. 처음에 형이라는 그 인물 이름 아예 그때 당시 저희 집에 고모네 형도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랑 바깥쪽에 그때 저희 친할머니가 스타킹하고 그때 교회를 믿으셔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 단체가 있을 거예요. 신앙촌 교회라고 그쪽에서 이제 간장을 받아다가 할머니께서 이제 반장도 파시고 일반 공산품 쪽 뭐지 기우비계 이쑤시개 뭐 그런 거 약간 노점 아닌 노점으로 이제 집에 같이 붙어서 바깥쪽에 있었고요. 그 저희 여기 화장실 밑에 쪽 그 제가 통곡의 있는 데 있죠? 그쪽에서 이제 떡볶이 장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는 진짜 떡볶이 아니 진짜 신의 손이었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시만요. 떡볶이. 이 떡볶이집 하면은 그 형이 생각납니다. 그 형네가. 그 형네가 최초로 그때 어떻게 떡볶이를 팔았냐면요. 100원에 떡을 10개 줬어요. 100원에 진짜로. 그리고 튀김은 50원씩이었고요. 순대는 100원어치도 사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한율을 따지면 100원어치면은 썰어서 준 게 아니라 그 검지손가락 한마디만하게 해서 뒤에 부분 등을 딱 칼집을 내서 거기다 소금을 쫀쫀 뿌려준 다음에 종에 싸서 줬었어요. 심지어 그때 그 떡볶이집에서 아주머니가 오락게임기? 그땐 10원짜리 놓고 오락게임을 할 수 있을 때였어요. 20원, 30원 이렇게 될 때. 그리고 뽑기도 했었고, 요즘 말로 달고나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했었고. 근데 그 아주머니에서 저는 진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뭐냐면은 이 떡을 밀가루를 입혀서 튀겼어요. 그거 하나에 10원씩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떡볶이 먹다가 그 떡튀김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막 간장에 찍어 먹거나 떡볶이 해서 먹으면 되게 좋았거든요. 돈이 너무 없다 싶으면 10원 하나만 그거 넉넉히 먹었었거든요. 하나에 10원이었으니까. 아무튼 이 형을 알고 나서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이 항상 어머니가 해주다 먹다 남은 그 떡볶이나 주된 내용들은 대부분 먹거나 이제 버려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다 드셨겠죠. 근데 어느 날 이 형이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났었나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가면 이제 등어리나 어디 막 바늘 다 찍어가지고 이제 그 알레르기 체크하는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형이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 걸로 나온 줄 아세요? 어묵 알레르기가 나온 거야,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 그걸 먹고 자라왔던 형인데 그게 나왔다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형도 놀래고 그 형네 어머니도 놀라셨죠. 아니 떡볶이집 아들이 오뎅도 먹고 저 뭐 순대도 먹고 막 튀김도 먹을 나이인데 그런 게 나왔으니까.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냥 서론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집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해서 가족관계 얘기했고요. 떡볶이 장사를 하셨던 분이셨고, 이 형네가 그때 저희 집 몰래 개를 한 마리 가져와서 키웠었는데 새끼였을 때. 근데 우리한테 좀 발견돼서 우리는 솔직히 내쫓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개를 키웠었고요. 발발이 정했고, 황토색으로 양키 양옆이 이렇게 점박식으로 있었고 가운데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이마 이렇게 있었던 녀석이었는데, 지난 컨텐츠 소개 때 저희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운동 가실 때마다 개를 항상 밖에다 풀어놓으셨었거든요. 그럼 알아서 지들이 7시나 8시 되면 집에 오고 그랬었는데, 지난 얘기에서 제 친한 친구 하늘로 간 친구 서동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개장사한테 잡혀갔을 거라고 예상되었던 그 쫑이라고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그 개도 되게 오래 키웠죠. 걔는 주로 우리는 간을 줬어요. 간을 허파나 막 고기 같은 거, 그 순대 팔다 못 팔고 남은 것도. 그리고 주말마다 이제 짜장면을 어머니가 항상 시켜주셨어요. 주말마다. 옛날에 어머니 세대 때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주말마다 이제 국책 사업이다 해가지고 쌀 장려운동 해가지고 주로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밥 대신 먹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꾸준하게 주말마다 짜장면 먹고 그랬을 때였는데, 짜장면 배달부가 오면 그렇게 쫑이 그렇게 막 발을 헉헉대면서 막 깽깽대면서 걔는 울고 그랬어요. 먹고 싶은데 그 맛있는 냄새. 그래서 저희는 단 한 번도 짜장밥을 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쫑 눈치 보면서 짜장을 막 헐레벌떡 먹고, 그 짜장 그 용기에는 그 짜장 스프에 그 액기스에다가 밥을 말아서 줬어요. 그럼 걔는 밥을 진짜 잘 먹었어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이 자열이 형 떡볶이지만은 자열이 형과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딴 데를 샜네요. 첫 번째 이야기로는 좀 많이 제가 사진 해왔죠. 이 형이 주윤발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잠자리 안경도 그 청계천 가가지고, 근데 이 형이 공부를 잘하니까 머리를 좋으니까 청계천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저도 그 형한테 이걸 노하우를 배웠는데 저는 나중에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누구 속이고 하는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 형은 어머니한테 참고서라고 그래요. 옛날에 동화 백과사전 같은 거, 정가 같은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건 중학교 때건 간에요. 그 숙제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에 항상 숙제 과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답이나 해석이 다 되어 있는 거를 풀어놓은 게 정가라고 하는 두꺼운 그 책이 있어요. 전화번호 책 같은 거. 그걸로 해서 주로 많이 숙제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형이 청계천 가서 이 선글라스를 사왔어요. 심지어 이게 영웅본색이었어요. 이때 당시 비디오가 한창 붐했을 때였는데, 저희는 솔직히 저희 집에 비디오가 있어서 솔직히 중국 영화 잘 안 봤거든요. 한국 영화 아니면은 어머니가 주로 많이 봤던 그 손오공이나 약간 삼국지 계열의 이제 그 TV 드라마 시리즈 같은 비디오를 많이 빌려봐 주셨어요. 특히 여동생하고 저는 아직 어리다고 하는 마음에 중학생 때까지는 진짜 우레메 시리즈 아니면은 영구와 땡칠이 심형래 쪽 아니면은 여동생이 좋아하는 민키 뭐 하하호 할머니 하는 뭐 애니메이션을 주로 많이 봤는데요. 이때 이 형이 저희 집에 중국 문화를 유포했어요. 진짜 중국 영화. 근데 이 형이 항상 어딜 가면 항상 이 여기 원래 성냥으로 되는데 그 형은 항상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선글라스도 청계천 가서 엄청 싸게 주고 사고 다니면서 해고 다녔고, 아무튼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 이 자율형이 정가 살 돈이 실제로 문방구에서 팔 때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5,000원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이 돈을 들고 청계천을 한번 제가 원래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거기 가니까 헌책방들이 엄청 많더라고. 거기서 진짜 반에 반값도 안 되는 1,500원인가 2,000원 주고 사고 나머지 3,000원 자기가 먹는 거예요. 와, 그때 처음 청계천 갔을 때 이 형한테서 성인 잡지 사는 것도 좀 배우고 그랬는데, 그건 좀 이따가 좀 밀어놨다 얘기하고요. 아무튼 그 형이 학교 안 가는 날은 바바리 코트 뭐지 이 선글라스 끼고 항상 이 이쑤시개를 항상 물고 다녔어요. 근데 이 형이 어머니한테 계속 졸렸던 게 뭐였냐면 바바리 코트 하나만 사달라고. 바바리 코트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그 형이 주인발을 얼마나 많이 좋아했냐면은 항상 밀키스를 먹었어요. 왜 예전에 그 유튜브에도 가끔씩 그런 짤방으로 그 CF 옛날 CF 보면은 주인발에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해요 밀키스 이러면서 입 맞추고 캔 음료수 이마에 부딪히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형이 이 밀키스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뭐 먹진 않았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도 콜라랑 사이다가 엄청 인기가 많았을 때인데. 그러다가 이 형이 내도 비디오가 있었고 저희 집도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그 비디오를 한번 빌리면은 우리가 비디오 빌려왔던 걸 이 형네도 빌려주고 이 형네가 빌려왔던 걸 주로 우리가 많이 빌려봤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웃간이니까 같이 집 붙어있고 하니까 항상 우리가 항상 서로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식으로 해서 비디오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만화는 1박 2일이었고 영화가 아마 2박 3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집은 그렇게까지 중국 영화를 그렇게 심취해서 많이 볼 나이 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형이 그때 처음으로 영웅본색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주성치 중국 개그가 뭔지 진정으로 보여준 주성치의 영화도 봤어요. 이게 도성이라는 건데 그 주인발에 나오는 도신이라고 있어요. 그 도박을 소재로 한. 근데 이 그걸 약간 패러디해서 만든 주성치인데 제가 처음으로 주성치를 알게 된 영화가 이 도성이라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가 왜 제일 재밌었냐면은 이 카드를 얘는 손에다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싹싹싹 샤바샤바 하듯이 막 비벼요. 그러면 카드에 그 패가 바뀌어요. 마치 그게 초능력 같은 느낌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자 주인공보다도 그 주성치는 늘 나오는 같은 배우가 있어요. 그 오맹달이라고. 그 소림 축구에도 또 나중에서 나이 먹은 상태에 둘이 같이 나오는 것 작품도 많이 봤고요. 아무튼 주성치를 이때 처음 봤는데 어머니도 저도 이 사람의 이쌀스러운 이 모습을 너무 많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랑 엄마랑은 여태까지 살면서 비디오 봤던 게 주로 심형래 시리즈를 많이 봤거든요. 영구 땡칠이 우레메 시리즈 막 이런 거. 주성치도 뭐 꽤 괜찮게 그때 처음 그 형 때문에 접하게 됐죠. 그러다가 진정한 호러 아닌 호러 러브 스토리가 들어간 이때 장국영도 이때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제 중학교 2학년 시절, 그리고 책받침이라고 그러죠. 글쓸 책받침이 여러분이 뭐냐면요, 연예인 사진부터 해서 책받침이 아니라 책받침이 뭐냐면은 노트에 필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연필이나 샤프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책받침을
종이 노트 한 장 그 사이에 껴서 글을 쓰면요 글씨가 되게 딱딱딱딱해서 글씨가 깔끔하게 잘 써지는 그런 걸 책받침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그 책받침으로 갖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디있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많이 받아왔다 보니까 정리를 못했어요. 어? 잠시만요. 오마이갓. 아 원래 있습니다. 제가 받아온 게 있었는데 그걸 따로 안 챙겨왔나 보네. 잠시만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그게 없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 좀 조그맣게 돼있지만 여기 왕조연 죄송합니다. 자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걸 따로 이게 컴퓨터 자체에서 인식을 못했는지 사진을 못 보았네. 왕조현 제 첫사랑입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이 왕조연이 가지고 왔는데 씨. 잠시만요. 이게 방송의 묘미 아닙니까?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왕조연 여기 있네. 제가 좀 끌어올게요. 응? 왕조연 이분이 제 생애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 진짜 이 얼굴보다 그 왕조연에 나왔던 천년요원이 있어요. 천년요원 그 아까 그 영화 포스터 천년요원 이분이 이 천년요원 이 천년요원 이분이 제 생애 최고의 진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 진짜 남들이 뭐 이영애 뭐 고소영 막 그런 사람들 다 좋아할 때 저는 중2 때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이 천년요원에 나왔던 이 왕조연이 저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 진짜 그 떡볶이집 형이 이 양조연을 저랑 같이 완전 팬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 천년요원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2편까지 나왔는데 이 영환도사같이 이게 귀신 쫓는 사람보다 장국영도 이때 처음 보기 시작했고 나중에 KBS에서 가끔씩 이 장국영이 나오더라고요. 뭐지? 태양별이? 그건 좀 많이 슬프게 봤죠. 그 남자가 남자 동성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무거워서 그때 당시 시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그때 당시의 시대였기 때문에 되게 중국 영화가 방송에서 나왔을 때는 외화로 많이 나왔을 때는 되게 심오한 게 많이 나왔어요. 뭐 동사서덕 뭐 중경상님 뭐 해피투게더 하는 왕가희 감독의 약간 보여주기 시작한 시그니처식인 그런 화면 구도와 구상 그런 걸 많이 보여줄 때였죠. 아무튼 저의 중국 비디오 문화 시장을 접하게 해줬던 그 떡볶이 향이었고요. 나중에 이게 2까지만 보다가 3 때부터는 좀 나왔나? 3편까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천년요원이 애니메이션으로 명절 때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때 와 왕조연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거 잠깐 이거는데 죄송해요. 뭐가 또 덜 안 온 것 같아요. 죄송해요. 뭐냐면은 이 형한테 비디오를 많이 알았듯이 이 형한테만 많이 알아봤던 게 뭐였냐면은 미군 방송이었어요. 미군 부대 방송. AFK 잠깐만요. AFK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TV 채널을 이렇게 돌렸어야 했어요. 이게 수신기 이렇게 그 다이얼식으로 채널을 돌렸어야 했어요. 그때 제가 살던 시대 때는
3번인가 4번에, 아니 3번 4번은 비디오 채널이었고, 어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원어민 영어 방송이었어요. 요즘 말로 따르면 거의 아리랑 방송 같은 건데, 그때는 AFKN 방송에서 미군 방송을 했었어요. 이 방송이 로고거든요. 제가 이걸 따왔었는데 이게 지금 없네요. 이 AFKN 방송을 그 형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저는 주때 당시에 우 당시에는 KBS, MBC 밖에 EBS밖에 없을 때였거든요. 3사 방송이. 그러다가 이제 돈 좀 있는 집은 이제 유선 케이블이라 가지고 유선 케이블 달아서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 뭐 관심은 없었고요. 그러다가 SBS가 개국을 해가지고 방송에 하나가 더 생겼고요. 그러다가 이 AFKN이라는 채널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화질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았고 약간 잡음이 좀 있는 채널이었어요. 이게 원래 미군들을 위한 방송 채널이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걸 진짜 많이 보여줬어요. 이걸 솔직히 처음에 안 봤는데 이 떡볶이집 한 형이 다 알려줬어요. 진짜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런 거 다 알려주더라고요. 토요일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애니메이션들, 그때 막 닌자 거부도 그때 영어 원화로 다 봤어요. 내용은 몰라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은 심정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송이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하면은 1시에서 한 2시까지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어? 제가 아까 잘 보여줬었죠? WWF입니다. WWF. 이거 웬만한 사람 다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레슬링 하는, 프로 레슬링 하는 그런 진짜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이때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된 라이센스 허가도 안 받고 이걸로 관한 뭐 스티커? 스티커라고 하죠? 이렇게 떼서 붙이는 거. 그거 많이 팔았고 심지어 이 로고를 그리는 게 유행이었어요. 진짜. 토요일마다 애들이 이걸 어디서 보고 하는지 중학교 2학년 때에서 3학년 때 애들이 이 얘기만 주구장창 했어요. 진짜 토요일마다. 뭐 헐커가 워리어 무슨 마초맨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뭐 데드맨 뭐 데드워스킹 뭐 이런 거. 근데 주로 내용이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레슬링 했어요. 레슬링. 그 대표적인 레슬링 선수가, 아 죄송해요, 워리어. 워리어가 인기 많았어요. 그때 한참 러시아가 루머가 뭐였냐면은 얘가 항상 알통 맞아 한동안 안 났을 때는 얘가 이렇게 알통 주사 맞는 거 맞아가지고 알통이 나중에 터져서 죽었다는 막 루머도 많이 애들 사이에 돌았고요. 이 얼굴 가면 같은 이 로고를 그 볼펜을 이렇게 책이나 이렇게 아니면 책상에다 이렇게 그리는 게 유행이었을 때였어요. 워리어가 진짜. 그 다음에 죄송해요, 이게 제가 정리 못했네. 그리고 워리어 진짜 빅 매치는 워리어하고 헐크 호간과 진짜 대결이었어요. 진짜 헐크 호간은 옛날에 진짜 인기 있던 팬들이 많았어요. 팬덤이 많았고, 왜냐면 얘는 쇼맨십이 되게 강한 애였다고 생각해요. 그 막 옷을 무조건 항상 뜯었어요. 항상.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얘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죠. 얘 거의 덜악이 지금 영화계에서 레슬링 선수를 하다가 영화계 접한 것 마냥 얘도 이제 그런 쪽으로 계보를 밟았더라고요. 얘랑 둘이 싸웠을 때는 진짜 레전드였대. 제가 이거 경기는 못 봤는데 그러다 이 웃기는 쇼맨십. 근데 이 WWF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는 우리나라에도 비디오 테이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막 쇠창살 이렇게 가둬서 하는 그거, 막 누가 하나 쓰러져 나가지 않고까지 막 싸워야 되는 거. 나중에 이게 나중에 쇼맨실 이렇게 짜고치기 했던 것도 몇 번 안 적도 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 진짜 흥미진진했거든요. 좀 폭력적인 거 아니게 있었는데 이거 하고 난 다음이면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이거 흉내를 많이 냈어요. 헐크호간에 막 기루 막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하는 제스처랑 아니면 워리어의 아무튼 레슬링에 나오는 기술이 전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인기가 그때 당시에 심각하게 많았냐면은 진짜 심각하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국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프로레슬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왕사나 누구 구왕 뭐 하신 분들 KBS에서인가 그때 이태리에서 토요일 날에 주말에 이걸 해주더라고요. 그때 은근히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막상 그거 보다가 외국에서도 이렇게 초빙해서 온 경우가 있었어요. 얘네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B급 정도 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와 이거 진짜 레전드였어요. 제가 이거 보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형한테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이 포스터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호소자라고, 이 형이 처음으로 저를 데리고 극장을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표값을 1,500원만 이제 갖고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1,000원도 솔직히 어마무시한 돈이었거든요. 그때 물가로. 근데 저는 호소자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내용도 모르고. 근데 지금 저희 동네 장의시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뉴타운이 생긴다고 지금 다들 내보내고 지금 공사 중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장의시장 바깥쪽에 음, 장의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동네마다 옛날에는 극장이 소극장만큼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갔는데, 저는 아랫동네고 거기는 윗동네 쪽에 속하거든요. 그 위에 고객길 넘어가는 그 장의동에 가면은 저는 지를 진짜 99% 100%다 몰라요. 중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돌아다니진 않아가지고요. 근데 거기 가서 그 형이 저한테 동시상영 영화하는 이 호소자를 보여줬어요. 3편하고 4편. 그땐 동시상영이라 그래가지고 3편 보고 4편도 보고. 근데 꼬마의 셋이 이제 막 시간여행도 하거나 아니면 무술로 이제 악당들 물리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동시상영이라니까 3편 끝나면 이제 바로 4편을 또 해줬거든요. 근데 영화 하기 전에 사람들 막 공연하더라고요. 막 노래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되게 시끌벅적 했죠. 화면도 되게 조그맣어요. 그 단상처럼 돼 있어서. 근데 영화 3편 4편 다 보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고 형이 여기서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 자리 주인이 표 갖고 들어오지 않은 이상 앉아서 오고, 나오면 서서 계속 볼 수 있다고. 그때 시절이 그랬어요. 동시상영 딱 끝나고 나서 3, 4편 다 끝나고 나서 잠깐 이제 쉬는 시간 있는 타임에 안 나가고 극장에 계속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던 사람 또 보고 또 보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4~5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담배 피시는 이제 어르신들도 몇 번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담배도 막 극장에서도 펴도 됐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겼던 건 뭐냐면은, 이 영화를 동시상영으로 해서 극장에서 보고 난 후에 자혜령이 장이동 그 시장 통해서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형, 형네 어머니가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여기 딴 데서 하는 떡볶이도 먹고 싶어져? 이러니까, 야, 딴 데서 한번 먹어봐야 어떤 말인지 알아야 우리도 좀 더 장사 잘하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신기한 떡볶이를 봤는데, 반 딱 갈라진 커다란 떡볶이에 한쪽은 일반 오리지널 고추장 떡볶이, 또 한쪽은 이제 짜장 떡볶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짜장 떡볶이 위주로 많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형이 저한테 은근히 물어보더라고요. 야, 여기 짜장 떡볶이 맛있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네가 좀 더 맛있어, 이건 좀 달고 그냥 시중에 파는 짜장 떡볶이 맛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 좋아하는 마음으로 좀 왔죠. 그리고 그러니까 절 처음으로 극장 같이 가준 형이었어요. 이 형이 동시 상영을 했었다. 지금 유튜브에서 가끔 이 호소자를 어떤 분이 라이센스 저작권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한국어 번안 더빙 버전 된 걸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1편부터 제가 쭉 봤는데 3편 4편을 봤는데, 오랜만에 그 옛날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 그 형이 저를 데리고 와서 동시상영 봐였던 거. 그리고 이 하리보 곰젤리가 왜 나왔냐면요, 제가 젤리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식감 때문에 안 좋아하고, 두 번째는 이 경우였는데, 이 형네 방에 처음으로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 형네 엄마 아빠가 누나 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시골 내려갔을 때 형이 이제 집에 혼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부탁으로 이제 형네 집 자고 오겠다 간 사이에, 이 형네 그 작은, 진짜 집이 조그맸어요. 조그만 방에 반대편에 이제 언니들 방이 있었는데, 누나들이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그때 한창 성에 약간 호기심이 막 눈에 뜰 때였거든요.
딱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 벽에 이 곰돌이 젤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색깔별로. 어떤 데는 4개 붙어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조그만 좀 더 조그만 곰젤리에서 4개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아니 이 젤리는 먹는 건데 왜 벽에다 붙여놨지? 그러니까 자기 누나들은 이 젤리를 너무 이 곰돌이 젤리를 너무 좋아하다 못해서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거 해도 되는 건가? 너무 근데 신기한 거예요. 이걸 봤는데 왜 저렇게도 붙여놓는구나 벽에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집에 하룻밤 자기 전에 이제 형한테 이제 별 얘기를 다 들었죠. 막 그때 이 AFKN에서 그때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이였는데 넘어갈 때 AFKN 그 형랑 진짜 그걸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밤 12시가 되기 전에 무조건 텔레비가 다 끝났어요. 애국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FK 미군 방송을 틀면은 360을 내내 나오는 거예요. 진짜 24시간 내내. 그러다 보니까 새벽 시간 딱 보니까 뮤직비디오를 하더라고요. 그때 외국 뮤직비디오 엄청 많이 봤어요. 뭐 보이즈 투맨, 뭐 뉴키즈 언더블럭, 기타 등등 뭐 마이클 잭슨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형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방송에 가끔씩 야한 것도 나온다고. 그거 너무 놀랬죠. 아직 어린 나이에 비디오 가게 가도 18금 청소년 불가 연소자 불가 막 보질 못하는 나이 때인데 그걸 또 방송 자체에서 해준다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뚫어져라고 봤는데 결국엔 안 나왔죠. 그리고는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와서 먹지도 않은 이 곰돌이 젤리 사갖고 와서 등 뒤에 침 발라가지고 벽에 막 붙이려고 했다가 엄마한테 엄청 직살나게 맞아 어저 터진 적이 있어요. 진짜 혼나면서. 그때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손을 댔습니다. 저를. 그때 매로 많이 다스렸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주된 모기가 빗자루였어요. 쓰레받기와 빗자루 그 방바닥 쓸 때 쓰는 그 쭈그려서 쓰는 그런 빗자루인데 그걸로 막 사정없이 패고 막 그랬죠.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많이 맞고 자랐죠. 그때 부모님한테. 그렇다고 부모님이 폭력적이었던 건 아니고 옳고 아는 걸 떠나서 이제 아니다 싶으면 이제 매로 많이 다스렸고 맞다 싶으시면 뭐 이렇게 혼내신 편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형한테서 저는 평생 진짜 꿈도 꿔보지 못할 공포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트메어입니다. 이거는 최신작이고 예전 초창기 때 1회를 형이 진짜 무서운 거 보여줄게 이러더니만 비디오를 딱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빨간 딱지 붙은 거였어요. 그때 큰 누나가 누굴 통해서 이렇게 빌려와서 자기네들도 한번 봤는데 누나들은 반도 못 봤다고 그러고 자기는 진짜 자기도 겨우겨우 봤다면서 밤에 다 잠든 시간에 그때 MBC에서 환상특급 외화 시리즈를 할 때였는데 이걸 받아두고 집에 가서 보려니까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빨간 딱지였으니까. 근데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형이 이거 공포 영화라서 빌려왔는데 엄마 난 같이 볼 수 있냐고 해서 어머니랑 그때 같이 봤는데 동생도 있었고 세상에 보자마자 시꺼버렸잖아요. 여자가 첫 부분부터 막 꿈에서 나타난 프레디가 여자를 잠든 여자애를 막 공격하는 거였는데 그게 꿈속에서니까 꿈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똑같은 그 상처 자국이 나고 막 벽을 타고 끌어올라가고 막 나중에 엔딩 때는 또 나중에 그 남자 주인공이 되게 유명한 뭐지 가해사에 나왔던 조니 데비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마지막 엔딩에도 그 헤드셋 끼고 TV 다리 사이에다 끼고 그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 손이 밑에서 나와가지고 빨려 들어가가지고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걸 보고 와 저 진짜 이 나이트메어 보고요 한 이틀인가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면은 이 사람이 꿈에 나타날까봐 그게 내리 너무 크게 박힌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시리즈로 나중에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좀 되고 나서 비디오방에 그때 한창 고등학교 졸업 시즌 때 제가 어떤 비디오 가게 누나를 좋아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비디오 가게 갈 때마다 뭐 멜로나 뭐 코믹스 이런 걸 많이 빌려본 게 아니라 공포물을 진짜 많이 빌려봤거든요. 특히나 나이트메어 시리즈는 거의 다 봤고요. 나중에 13일의 금요일도 시리즈별로 다 보고 그리고 뭐 좀비물 뭐 외계인 무슨 괴물 뭐 시리즈 뭐 이런 거 많이 보기 시작할 때였는데 아무튼 그 형 때문에 이 나이트메어도 처음 접했고
공포에 대한 그런 무서움, 두려움 그런 걸 좀 알게 되게 해준 형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야기. 여기 도색 잡지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은 성인 야한 소설 잡지입니다. 이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또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 잠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2학년 시절에 제가 독서실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독서실을 어떻게 해서 다니게 된 거냐면은, 이 형이 독서실 다닐 때였어요. 근데 엄마가 이 형이 공부 너무 잘하는 건 알고는 저를 똑같이 독서실 보낸 거죠. 동네 독서실. 지금도 거기 있나? 없어졌을 것 같아요. 명가 독서실이라고 저 밑에 동덕여대 맞은편 쪽 그 길 위에 독서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강제로 가게 된 거죠. 솔직히 저는 가기 싫었거든요.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TV도 보고 먹을 거 쌓여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출중적으로 보냈다니까 공부하라고 보낸 건데, 저는 독서실 가면 솔직히 숙제밖에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 가게 된 이유가, 이 형이 독서실 다니느라 공부를 잘한다고, 학원도 안 다니는데 학교 성적도 좋고, 저는 맨날 꼴등할 때였거든요. 반 학급 52명 중에 항상 50등 아니면은 뭐 항상 꼴등은 완전 꼴등은 아니고 52명 중에서 51등 아니면 50등 이럴 때여가지고,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독서실 다니라고 해서 그 형이 다니니까 너도 다녀라 해서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 약속을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KBS 이텔레비전에서 그 엑스파일을 할 때였어요. 외화 시리즈. 그 월요일 밤 11시에서 12시 끝나는 약간 외계인도 나오고 오컬트적인 이제 귀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헌터에 관한 FBI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월요일에는 무조건 11시 오고 다른 날은 이제 12시 집에 와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때였는데, 주로 독서실 가면은 그 숙제밖에 안 했어요. 숙제 다 하고 나면은 독서실 가는 길에 보면은 옛날엔 책방이 있었어요. 만화방 말고 책방이라는 게 또 하나 또 있었는데, 책방은 뭐냐면은 돈 회원 가입을 하고 돈 내고 이제 책을 몇 박 며칠 동안 빌려갔다가 다시 반납하면 되는 약간 비디오집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만화 같은 거는 1박 2일, 뭐 판타지 소설 같은 일반 소설집은 뭐 3박 4일이나 뭐 그렇게 됐었죠. 근데 그때도 어김없이 숙제를 끝나놓고 만화를 좀 보고 있었는데, 그 떡볶이 형이 저한테 뭔가를 딱 보여주는 거야. 윤호 너 이거 한번 봐볼래? 이러고 딱 봤는데, 아이고야, 놀래 자빠졌어요. 그 옛날에 따지자면은 외화 같은 거 가끔 보면 막 플레이보이즈라고 그러죠. 여자 헐벗고 있는 거, 그런 책이 아니라 이 도색 잡지가 뭐냐면은, 겉으로는 저렇게 여자도 막 수영복 입고 있거나 야한 옷이지만은, 그때 그 도색 잡지가 뭐였냐면은 갑자기 또 말하니까 또 흥분하게 되네요. 글도 있고 또 사진도 있고 또 글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진하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막상 그 소설로 된 야한 소설책 잡지, 도색 잡지를 보는데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상상. 그리고 막 신체적인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났죠. 막. 근데 그때는 그 자기 위로라 그래가지고 그 자위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어요. 거의 그냥 꼴리면 꼴리나 보다 이렇게 선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할 때였거든. 근데 이 형이 도색 잡지 중에서 또 하나 갖고 있었던 게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만화책으로 돼. 어휴, 그것도 완전 레전드였어요. 레전드. 제가 봤을 때 진짜 신적인. 그거 한번 보고 나니까 공부가 안 됐어요. 심지어 숙제도 안 들어오고 매일같이 그 형한테 빌려봤어요. 매일같이 다양하게 진짜. 나중엔 제가 돈까지 줘가면서 좀 사달라고 막 그랬어요. 똑같은 거 집에 가서 보고 또 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너무 진짜 그런 거 한번 빠지니까 성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너무 과하게 되는 거예요. 막 집착이 너무 심하게. 근데 그 형이 한 번은 저한테, 제가 너무 그거 혀를 내둘 만큼 너무 빠져 있으니까 저를 직접 데리고 갔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지금은 그분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었는데, 처음엔 창고에서 사는 걸로 해서 가자고 해서 가더라고요. 어느 날 뜬금없이. 그래서 갔죠. 따라갔죠.
근데 갔는데 처음에 그 형이 살 걸 샀어요. 1,500원 주고 어김없이 그때 똑같이 그 참고서 서적이라든지 이렇게 정가 같은 걸 샀죠. 그 이제 갈 줄 알았는데 잠깐 자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딱 어딜 가는데 정확히 기억해요 어딘지도 지금도. 지금 많이 변해서 아마 그분은 없을 거예요 거기. 종로 2가에 아니 종로 2가란다. 청계천 2가. 청계천 2가에서 3가 사이에 그 그 지금 청계천 그 강이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그 안쪽에 길 반대 그때 버스가 옛날 버스의 기준이에요. 161번이나 30분 버스 타고 청계천 2가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내려서 그 바깥쪽 안쪽이구나. 안쪽에 그 청계천 그 밑에 구멍 다리 뚫리기 전에 그 안쪽에 그 오행 건물 하나 끼고 으슥한데 그 계단을 올라서 내려가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옛날 책들을 막 팔아요. 무슨 토정 비결 뭐 전보는 책들 막 보지도 않을 것 같은 뿌연 책들.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형이 아저씨한테 슬그머니 얘기하더라고. 아저씨 책 있어요? 오늘은 만화 있어요? 오늘은 소설집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저씨가 처음에 여행 옆을 훑어 아저씨도 안 했어요. 거의 할아버지 또래였어요. 그거를 팔더라고요. 세상에. 거기서 이 잡지들을 많이 봤죠. 어이구야. 근데 항상 혈기 왕성한 나이대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교복 바지는 항상 텐트가 쳐져 있고 그거 숨죽이지 못해가지고 괜히 손을 꾹꾹 눌러가지고 한 손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요. 그걸로 그 서버린 그 자기 그 소중한 거를 꾹꾹 눌러가면서 손에 한 손 끼고 막 그러고 막 학교를 갈 때였는데 그때도 막 자의 막 그런 거 모를 때였거든요. 성행이나 뭐 그런 거. 근데 이 소설집이 너무 셌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여자가 헐벗고 나는 그런 거 나치의 사진 뭐 그 누드 그런 거보다 이 도색 잡지라고 하는 그 소설이 이 상상력을 이렇게 부각시키더라고요. 막 표현력, 말, 글, 막 이런 게.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날부턴가 저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독서실에 가면은 그 머리 윗부분에 그 책 같은 거나 노트 이렇게 넣어놓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다 잘 뭘 안 넣고 다녔단 말이죠. 어느 날부턴가 제가 자물쇠를 샀어요. 큰 거. 그래서 그 토요일에 한 번씩 그니까 일주일인가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잖아요. 그때 당시 용돈이 10,000원을 받았는데 그때 10,000원도 중학교 때도 꽤 센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토요일마다 청계천을 갔어요. 딸이 여타 막 기본적인 구경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인 목적인 이 도색 잡지를 사러 갔어요. 가서 그 똑같은 루트로 해서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저 책 사러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이제 주고 책을 사온 적이 많았죠. 그러면 그거를 밤새 정독을 했어요. 진짜 사온 날 내일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하숙하던 형이 나가고 그 하숙하던 방을 이제 제 방으로 이제 어머니가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만들어 주셨을 때 밤새 진짜 새벽에 잠 못 이루고 그거 진짜 스탠드 불 밝히고 엄청 봤죠. 근데 독서실에서조차도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소중이를 가지고 자의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위로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터득한 경우가 생겼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밤에 잠을 자다가 처음으로 몽정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제가 그게 뭐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고래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부작용이 난 줄 알았어요. 중2 때쯤 됐을 때. 잠을 자고 딱 무슨 야릇한 꿈을 꾼 것 같은데 딱 꺼서 딱 깼는데 왜 사람이 꿈속에서 오줌을 싸면은 바지에다 실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그린다잖아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되게 야릇한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팬티가 막 다 젖어 있는 거예요. 하얀 물이 나와서. 그래서 이게 뭐지? 냄새도 맡아보는데 막 이상해요. 막 쾌쾌한 냄새예요. 그래서 제가 아씨 큰일 났는데 이거 엄마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럴 정도였어요. 왜냐면 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쌓이다 이렇게 분출한 건지 몰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 뭐라고 내가 큰일 났구나.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추가 막 썩어가고 있나 보다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색 잡지를 보면은 남자가 이제 손자 이게 행위하는 게 표현된 게 있었어요. 그 우연찮게 또 어떤 잡지에서 테러 사왔던 거에서 그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글로써. 근데 이게 뭐지? 저는 그때조차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뭐 위아래 위아래 이거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 형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형 저 자다 일어나면 가끔씩 꽃에서 막 이상 물이 나온다. 어?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형이 막 웃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정확히 이제 성교육이라는 답시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줬죠. 너 그거 몽정이라고. 그 몽정이 뭔데? 그 잠결에 잠에서 이제 꿈속에서 여자 만나거나 이제 뭐 성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남자들의 뭐 정액이다 막 그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그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해주지 않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몰랐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몰랐어요. 저는 계속 숙맥이었거든요. 중인데도. 그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이거는 제 스스로 터득하게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도색 잡지를 보다 보니까 저도 무의식적으로 손이 이제 거기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막 몇 번 만지작 하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위아래 위아래 나 스스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순간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기분이 한이와 그 희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지금 19금이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중독성이 심했어요. 제가 집착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 책 사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그걸 볼 때마다 계속 한 거예요. 그 자기 위로를 심지어는 장소 구분 안 하고 하루에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심지어 학교 화장실에서도 하고 독서실에서도 심지어 독서실 좀 어둡잖아요. 책 밑에 받쳐서 보고 몰래 사람 없을 때는 막 하고 휴지로 닦아내고 막 하고 막 하고 막 하고 진짜 심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졸음이 너무 많이 쏟아지더라고 그거 할 때마다. 그러다 어느 날 독서실에서 그 옆에 자리에 제가 아는 동네에 동생애가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걔가 친구들이 있을 때 제가 그때 옷을 되게 못 입고 다녔어요. 그때 중학교 때 사복으로 추리닝 바지로 위주로 많이 입고 다녔어요. 추리닝 뭐 청바지 입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되게 후줄근한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원래 쭈구리 시절이잖아요. 원래 그때 학창 시절이. 그래서 그때도 어김없이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항상 들끓는 피였으니까 했죠. 밑에서 이제 손으로 막. 근데 그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냄새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냄새가 그렇게 쾌쾌할 거라는 걸. 근데 걔가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랑 순간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유 무안해가지고 진짜. 그 다음부터 느꼈죠. 아 이런 거 하려면 때와 장소를 가야겠다. 그럼 이제 앞으로 집에서만 하자. 근데 그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저한테 이 야한 성의 눈을 뜨게 해준 형이 비디오를 빌려왔다고 하면서 같이 보자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집에서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가서 이제 제가 어머니 없을 때 아버지 없을 때 이제 같이 봤는데 어휴 세상에 신세계였어. 또 신세계였어요. 무슨 신세계였냐면은 서양물이었어요. 서양 미국 언니분들 나오는 그 제목도 기억이 나요. 어? P로 시작하는 어? 어? 피읍 리얼 니은 키오 그러니까 피노키오를 약간 약간 패러디한 어, 허르너 키오 이거였어요. 너무 쇼킹하게 본 거예요. 세상에 여자의 그 신체 부위와 남자의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나온 걸 처음 본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또 며칠 있다가 또 품평회가 열렸죠. 이번에는 저희 집에도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 계실 때 그 동네 지인 중에 그 동네 중에서 그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천물점 하던 아들이었는데 걔네 집이 그날 유난히 비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랑 저랑 셋이 걔랑 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와 진짜 막 진짜 심각했어요. 그때 막 그 소중이가 막
뻗어가지고, 아니 자기 위로 하려고 손을 대지도 않는데도 나중에 집에 갈 때 돼서는 막 그가 땡땡 불어가지고 얼얼해가지고 바지를 벗어봤더니 나온 거예요, 세상에. 안 했는데도. 그리고 한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그 형이 그 빌려와서 보여줄 때마다 참 특이했던 거는, 그런 야동 비디오 같은 것들은 하질이 작고 안 좋았어요. 잡음도 많고 화질도 떨어지고 막 소리도 막 찌직하고 뭐 잘 안 좋은. 그런데도 그게 너무 신세계여서 너무, 그때 막 동네 애들 대부분 다 봤죠. 거의 막 처음에 한 명이었던 애가 나랑 봤던 게 철물점 아들도 보고, 나중에는 그 시장통에서 일하는 애들 데려다가 또 4시도 또 보고, 또 5시 되고 6시 되고 7시 되고 막 그랬어요. 진짜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될 때쯤에는 제가 이제 독서실 이제 그만 다니게 됐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독서실 안 다니고 이제 학원을 다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적으로 너무 떨어지니까.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려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독서실 그 책 넣어놓을 수 있는 그 하모람이 야동 잡지책으로 한가득이었어요. 진짜. 비디오도 한두 개 정도 있었고. 그 보이던 이 형네 친구가 집에 비디오 테이프 기기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복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기술이 있는데, 대신 화질이 좀 떨어지는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하나에 15,000원? 그러니까 만화는 만원. 그 서양물이나 일본은 애니메이션으로 만원이었고, 어른용으로 이렇게 외국인들 나오는 서양 누님들이 나오는 거는 15,000원씩 해서, 제가 그때 그 큰 돈이었거든요. 제 한 달 용돈이 만원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갖고 와가지고 쌓아놨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집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제 방에 있을 때 장롱에다 잘 쟁여놨죠. 겉봉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도색 잡지 같은 경우는 막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뭐 무슨 도덕체 국어체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쪼자놓거나 따로 해놓고, 비디오 테이프도 다른 스티커 라벨 사갖고 와서 붙여서 무슨 녹화 테이프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해놓고 보관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커나큰 리즈 시절 됐던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때 이걸로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참 이거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 품행제로 보면은 그 유승범 같이 다니는 친구가 같이 그 야한 그림이나 야한 사진 팔면서 이렇게 한 장당 얼마씩 팔고 그랬잖아요. 저는 학교 친구들한테 그 이 도색 잡지가 한 권에 2,500원에서 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학생들 돈치고는 진짜 코 묻은 돈이 아니라 진짜 비싼 돈이었거든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가 그거를 몇 명 애들 한두 명한테 팔기 시작했을 때 얼마에 팔았냐면은 10,000원에 팔았어요. 10,000원. 이거 한 장에, 한 권에. 왜냐면은 교통비 겸 이제 제 뭐 신체적인 뭐 그런 걸 따진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뻥튀기해서 팔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도 걸린 적은 없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2학기 때 그렇게 하다가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고2쯤 됐을 때 어떤 애가 나한테 컨택을 한번 걸더라고요. 그래서 조인을 하자고 해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 너는 책들이 있지 않느냐, 빌려보거나 아니면은 빌려보거나 서로 그 교환을 해서 장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걔가 맛배기로 저한테 일본,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는 집집마다 그 위성 안테나 접시가 있었어요. 크게. 그건 주로 안압리에 많이 설치해서 봤는데, 그걸 하면은 일본 방송을 몰래 따서 볼 수 있다 해서 대부분 보면은 그 화질도 좀 떨어지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돈이 좀 있는 집은 그런 게 있거든요. 접시로 된 커다란 쟁반 접시 커다란 거 있는 데는 주로 일본 방송 듣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끔 야한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새벽 시간대. 그럼 그걸 녹화를 떠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너무 충격 먹은 거죠, 저는. 애니메이션만 보던 애가 갑자기 일본 야동을 딱, 그 요즘 말로 하면 AV 같은 거 그런 걸 봤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환상적이었던 거예요 진짜. 막 요즘 말로 나쁘게 말하면 뭐 강간이나 뭐 이상한 가족관계를 엮여가지고 그것도 보고 또 보면은 내용을 이해를 못해도 계속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했다가 이제 사업을 이제 파트너를 맺었죠 그때. 그래서 고2 때 시작해서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사를 했어요 진짜 서로. 걔는 책을 팔고 저는 이제 비디오를 팔았죠. 그래서 꽤 돈 좀 만졌죠. 많이 벌진 못했어요. 한 많이 벌어봤자 한 10만원. 그때 10만원도 꽤 큰 돈이었는데 10만원 벌었어요 진짜. 그 8개월 사이에 나 10만원 걔 10만원. 근데 고3 때쯤 됐을 때는 서로 이제 그걸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학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안 좋은 그런 게 많이 돈다 보니까 그 단속도 많이 나오고 그 학교 내에서요. 그리고 또 고3이면 또 공부도 해야 될 나이고 해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못하게 됐죠.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둘씩 이제 처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참 쓰잘데기 없다는 짓이었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은 도색 잡지 같은 경우는 학교 산 초등학교 중학교 모교 초등학교 산 저기 앞편에 그 산자락에 가가지고요 밤에 새벽에 하루에 한 권? 두 권 정도 다 불태워서 버렸습니다 진짜.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 종이별로 다 모았던 게. 그리고 저희가 집을 제가 군대 갔다가 왔을 때 집을 새로 지을 때 짐들이 대부분 유실되거나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정리하다 이렇게 버려진 게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약간 제가 그때 이웃에 그 하스카드 형에 놓고 간 것 중에서 그 야한 플레이보이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디오 테이프 한 대여섯 개랑 야한 잡지, 그 형이 저한테 처음으로 성에 눈뜨게 해줬던 그 도색 잡지 그 제목을 아직도 기억해요. 사춘기라고 하는 거. 그거랑 애니메이션 자유시간 그거 만화로 된 거 하고 비디오 테이프 한 네다섯 개 있었는데 거의 다 언제 어머니가 다 버리셨죠. 이제 알고 뭐라고 다음엔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리고 진짜 군대 가고 나서 그 형이랑 헤어지게 된 경우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군대 간 사이에 그 형네가 이제 짐을 다 싸들고 이제 떡볶이 장사를 이제 접고 대구에 있는 자기네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형은 친구 따라서 이제 저기 PC방에서 이제 알바하다가 좋은 배필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어머니한테 넌지시 한 10년 전인가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전화 오거나 1년에 한 번씩 저희 엄마가 대신 전화를 해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통상명도 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가 이제 그 연락도 끊기고 연락도 안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쉽죠. 좋은 형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참 많은 걸 알려준 형이에요. 진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첫 중국 영화의 리즈 시절 그 왕조연을 알게 해줬고 주성치의 코믹스라는 영화도 알게 됐고 그리고 AFK이라고 하는 미군 방송을 알게 해줘서 WWF라고 하는 레슬링 것도 알려주고 아침 일찍 하는 애니메이션 방송도 알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 AFK라고 하는 미국 방송은 워낙 그대로인 방송이라서요. 그때 당시 그거 계속 보면요 진짜 영어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많이 알아듣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네 극장 가가지고 장애시장 근처에 있는 장애극장 가가지고 지금 유탄으로 개발 중인 그 곳이 됐는데 거기서 중국 영화 호서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주제로 하는 무술 영화도 보고요. 그 형네 방 누나들 방에 하리보 곰돌이들이 벽에 붙어져 있었던 거 보고 충격 먹고 그 다음부터 하리보 곰 젤리를 이제 안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형 때문에 처음으로 첫 성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아 그때 저 진짜 심각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이제 디자인 학원 다니는 그 1년 6개월 군대 가는 사이까지는 계속 그 자기 위로를 그냥 아주 그냥
원 없이 성 완전 진짜 막 아유 진짜 아주 활동적으로 아주 그냥 했었어요. 왕성하게.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 못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세 번째 위치에 있는 당구장에 가다입니다. 저는 당구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당구장 몇 번 갔다 온 애들은 막 책을 네 공간을 만들어 놓고 분필을 볼펜 뚜껑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당구공처럼 동그란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거 모나미 볼펜이라고 그러죠. 그거 띡 눌러가지고 탁 해가지고 뭐지? 눌렀다 펼다 눌렀다 펼다 하는 걸로 해서 당구 놀이 하듯이 놀았어요 애들이 그때 당시.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이 독서실 다닐 때 저랑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따라갔는데 나는 뭐 맛있는 거 사주려나? 아니면 또 그 도색 잡지 또 새로 나온 거 나와서 빌려주려고 그러나 하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 형 만나가지고 그니까 그 형 친구를 만나서요 근처 당구장에 간 거예요. 3층에 있는 당구장이었는데 저는 당구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실제 실물을. 근데 뭐 4구 2구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하는 건 포켓볼밖에 몰랐거든요.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공 까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뭐 구멍에 공 넣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빨간 공 2개, 흰 공 2개에서 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하고 근데 옆에 또 주판알 같은 것도 있는 거야. 그때 그 자혜리 형이 저한테 주판으로 해서 그 당구장 점수 먹이는 걸 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생판 모르는 애를. 그래서 다 알게 됐죠. 웬만한 룰을 조금은 알게 됐죠. 근데 그 형은 제가 그걸 뭘 느꼈냐면 당구장에서 당구하는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공부도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자기 앞에 공을 하얀 걸 까서 반대편 빨간 공을 두 번 딱딱 맞추면 그 점수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은 그렇게 안 까고 이상한 방향 패턴으로 해서 까면은 공이 그 면 사각을 튕겨 나가면서 그 두 개의 공을 따닥 하고 딱 치는 걸 보는 순간 느꼈어요. 저렇게 치는 건가? 뭐지? 바로 앞에 있는 걸 안 치고 뒤로 돌려서 아마 옆으로 우에서 치면서 마주치면서 이렇게 치게 되네? 되게 신기하네. 막 그렇게 보게 되있어.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깸평식으로 짜장면 얻어 먹고 왔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날 당구장 진짜 처음 가봤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놀이문화인데 그 병뚜껑을 존버하러 다니다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생 2학년가 3학년 때까지는 병따개 갖고 많이 놀았어요. 병뚜껑 갖고 많이 놀았어요. 병뚜껑 갖고 어떻게 놀았냐면은 이게 동네마다 이런 놀이를 해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병뚜껑 그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따면 그 쇠로 돼 있잖아요. 그 우들우들한 거. 그 병뚜껑을 뒤집어서 그 뒤에 부분을 망치로 막 때려요. 그래서 넓게 펼쳐요. 표창처럼 넓게. 그 다음에 둥글 넓적하게 펴지겠죠? 그럼 그 뒤에 고무 막힌 호스 떼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게임을 해요.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면은 소주는 5부, 맥주는 10부, 배지밀은 100부, 뭐 1000짜리도 있고요. 무제한도 있어요. 무제한은 되게 구하기 힘든데 무제한이 뭐 아기천사 그림 있는 무슨 술 이름이라는데 그걸 저희는 아기천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동네 형들이랑 저희 구문의 형이랑 이 자일 형이랑 저랑 몇몇 지인들이랑 이제 동네 이제 술집들을 이제 배하기시 할 때였어요. 그때 그 병뚜껑 하나 주스려고. 근데 그때 여동생이 막 따라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형들이 여자애는 따라오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동생이 막 울고 막 그럴 때 막 엄청 배척한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지금 생각하는데 그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막 동네 윗동네도 가고 생전 안 가본 동네도 가서 인근 주변 뭐 포장마차나 뭐 술집 같은 데나 고깃집 같은 데 지나갈 때마다 병뚜껑 있으면 병뚜껑만 죄다 훔쳐갔어요. 진짜. 그래서 집에 오면은 그거를 다음날 망치 있죠. 망치로 계속 뚫겨서 얇게 핀 다음에 뒤에 고무 파킹 끊어내고요. 그리고는 돈 모양 신용하는 그 부처님 그 손동작처럼 거기 사이에다 껴가지고요. 굴려가지고 상대방보다 먼저 앞에 있으면은 그 좀 나중에 좀 멀리 떨어진 애가 그 사람 거를 그 병따기에 납작하게 펼친 방치로 친 걸 펼친 걸로 때려가지고
만약에 상대방 바닥에 있는 병따개가 병뚜껑에 맞아서 튕긴 소리가 나면은 그 공격했던 애가 5부, 10부, 15부, 20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띵뛰기를 해요. 자기 거 날아간 데까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자기 걸 공격했던 애 걸 따라가요. 걔는. 근데 그 사람은 세 걸음밖에 안 돼요. 세 걸음만 뛰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때려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병 따게 따먹게 하는 거, 병뚜껑 따먹게 하는 거, 그런 놀이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유년 리제 시절 제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해주었던 떡볶이 집을 하던 자열이 형, 잘 지내고 계세요? 그 누님들도 잘 계신가요? 결혼을 하셨을까요? 아마 형은 먼저 결혼했던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3학년이 돼서까지도 형이 참 제게 참 고마운, 저희 친형보다도 더한 그런 뭐랄까 피는 안 섞여지지만 형제 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크나큰 배려를 해주시고 저에게 잘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짜 골백 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좀 주저없이 막 이야기 같은 제 얘기 갔다가 결국은 도색 잡지 야한 걸로 해서 성에 처음 눈뜬 이야기도 하기까지도 되었는데요. 제 어린 시절은 솔직히 이랬습니다. 떡볶이집 하는 형, 최자열 형, 대구에 살고 있고요. 지금 무얼 하며 어떤 결혼 생활을 하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으로 인해서 저는 진짜 정말 행복했습니다. 형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을 때, 그때 옥상에 올라가서 그때 공기총 갖고 놀 당시에도 막 지나가는 사람 쏠 용기도 없으면서 괜히 총 가지고 하늘 때 쏘고 막 놀던 그 시절도 생각나고요. 같이 초등학교 주변 근처에서 방방 타는 곳에서 어, 뽑기도 해먹고 그리고 청계천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튀김 500원 하는 것도 사먹고, 그리고 성에 처음 눈을 뜨게 한 거 마냥 어, 막상 이렇게 어제는 분명히 내용이 이렇게 주저주저 써가면서 이렇게 잘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지네요. 형, 형 때문에 나는 참 많은 남들이 알기보다도 더 먼저 알게 되었고 남들에서 알지 못했던 것도 크게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게 이제 피는 안 섞였지만 친형이자 못지않게끔 내게 커나큰 모토가 되었고 좋은 멘토가 되어주셨던 형,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형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형이 이사를 안 갔더라도 그 백을 육아라도 좀 나와서 좀 형 얼굴에도 한번 보고 그 이사 갔을 때 그 인사라도 좀 했으면은 좀 마음에 좀 담겨질 만큼 응어리가 지거나 좀 서운함은 없었을 텐데 이제 부득이하게 형하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너무 좀 아쉽고 뭐 안타깝습니다. 가끔씩 떡볶이를 제가 혼자 해먹거나 떡볶이집부터 지나갈 때면, 분식집을 지나갈 때면 형네 어머니가 해주시는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매일같이 엄마가 일하러 다니시는 그 와중에 형네 집 가서 외상으로 떡볶이 사 먹고 순대 사 먹고, 모두가 잠든 가게 마감 시간에 어머니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형과 같이 10원짜리 동전 넣어서 게임 오락하던 그런 시절도 생각나고요. 아무튼 그러네요. 아무튼 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동네에 같이, 저희 집과 같이 붙어 살았던 떡볶이집 하는 형과의 추억 이야기였습니다. 자혜령,
보고 싶어요. 형 때문에 저는 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쭈구리 인생 시절을 살던 저에게 좋은 형이자 좋은 멘토이자 친구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추억팔이 떡볶이집 형과의 추억 최자열 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형.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